거기에다가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건 이렇게 문제가 되고 나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전라북도 대장이죠. 전라북도의 스카우트 네, 네. 대장이 성비위 관련된 문제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그것 때문에 이제 퇴소를 했어요. 네. 퇴영을 했죠. 퇴영. 왜냐하면 본인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왜냐하면 그 그렇죠.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더 황당하고 웃기는 건 김현숙 장관의 말이 저는 더 웃겨요. 그렇죠. 이게 경미한 사안이다. 사안이다. 그리고 네. 격리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맞아요. 거기서 빼내서 네. 경찰서에 데려가든 아니면 어디 호텔에 놔두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한국 대원 80명이 철수를 선언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불안해서 못 있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샤워장도 천으로만 가려놔가지고 얼마나 위험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여성분들이 어떻게 거기 샤워를 할 수 있겠냐고. 네. 근데 그것도 문제고 김현숙 장관의 태도. 두 네, 번째 네. 신원식. 나는 그게 더 문제라고 생각해. 반 대한민국 카르텔. 그러면 카르텔은 어디다 뭐 갖다 윤석열 대통령이 쓰니까 아무나 갖다 써. 맞아요. 이게 유행어입니까 지금? 카르텔이 카르텔 뜻이나도 제대로 알고 쓰셔야죠. 이거 경제 용어예요. 그렇죠. 그냥 집단 담합. 네, 담합이라는 경제 용어고 내가 경제적으로 유리할 수 있게 이렇게 우리끼리 좀 짠 거 이런 그렇죠. 게 카르텔이었는데 뭐 이건 카르텔이 안 들어가는 용어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이 카르텔 어디서 봤는지 어쨌는지 여기에 꽂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단어를 쓸 때가 있고 안 쓸 때가 있는 거지. 그러면은 이게 떠난 사람들이 반 대한민국 카르텔이면 그렇게 좋아하시는 미국, 영국 이런 나라들 반 대한민국 카르텔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되게 이제 그때부터 좀 이 사건이 아니라 어느 때부터 좀 위험성을 느꼈냐면 공개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되게 자유로운 언론 취재를 보장했다가 어느 순간 이 사람들이 제안을 했죠. 이제 북한도 아니고 이 취재를 하려면 운영위원인가를 한 사람을 데리고 다녀라. 그리고 뭐 델타 구역인가 자기들 보여주고 싶은 구역만 취재해라. 그래서 그 더 팩트라는 매체에서 취재한 거에서도 강한 문제 제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부터 이게 좀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구나. 왜냐하면 이제 위기 관리의 매뉴얼에 보면 가장 상단에 있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투명성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감추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위기라는 것이 공개할수록 예를 들면 이런 문제를 공개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고 같이 함께 해보자. 이런 어려움을 할 수 있는데 이걸 감추면 뭔가 문제가 더 커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잠깐 이제 중간에 네. 위기관리 전문가 대한민국의 최고의 전문가는 최진봉 교수가 해외에서 공부를 해왔다 그러는데 제가 책을 썼어요. 그리고 위기관리 저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실제 나중에 방 기자 잘 깨알 찾아가지고 홍보입니까? 중간에 보여주세요.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실제 근데 어디서 지금 불도저 앞에서 삽질하는 저는 사례로는 제일 많아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제가 6년 동안 서울시를 하면서 네, 각종 사건 사고를 제가 위기관리 담당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세 가지 원칙을 세웠어요. 예를 들면 안전에 있어서는 1%가 100%다. 그래서 이 확률을 따지면서 안전하냐 얘기하는 거 진짜 웃기는 얘기다. 예를 들면 지금 안전도가 3%입니다. 지금 안전하게 5%입니다. 지금 책 나오죠? 예. 위기관리 아마 그 커뮤니케이션. 책에 다 나와 있을 내용인 것 같은데 예. 그리고 이제 과잉 대응, 늑장 대응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대응이 낫다라는 거고 위기일수록 이제 원보이스 한 맞아요. 사람의 채널을 만들어서 그 사람으로 집중하게 만들어야 된다. 근데 지금 보이스가 너무 많아요. 지금 이번에 기자회견 하는 거 봐도 뭐 장관 2명, 뭐 이상민 장관, 김현숙 장관, 그다음에 최창영 뭐 사무처 3명이 나와서 그 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딱 한 사람한테 다 몰아줘야 돼요. 모든 메시지를 이 사람한테 물어봐라. 그리고 이 사람이 다 해서 총괄을 해야 돼. 메시지 총괄을 다 하는 뭐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투명하지 않는 이 구조 자체가 위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신원식 의원의 발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진짜 망언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인가? 왜냐하면 그분들의 애국심이 없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했으면 시정을 요청했다는 거 아니에요. 시정을 요청했고 그 사람의 행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샤워실을 갔는데 뭐 수건도 안 갖고 가고 처음에 물어봤더니 필리핀에서 왔다 그러고 태국 사람인데 그렇죠. 뭐 이런 식의 어떤 굉장히 혐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치가 없으니 강하게 요청한 거죠. 본인이.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기 지금 저는 이해가 첫 번째 정치적 이득이나 이권 네. 거기에 혈안이 돼 있대요.
그분들이 무슨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무슨 이익을 보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관계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게 잼버리가 잘못돼서 잼버리 전북 연맹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뭡니까? 없어요. 잘 돼야 전북 연맹이 같은 공을 나누는 거죠. 근데 오죽했으면 저는 이제 진짜 오죽했으면 이 전북에서 열리는 잼버리에서 전북 연맹이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리고 그 수위가 경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근데 그 성범죄라는 게 그 경미하다, 뭐 중대하다 이걸 누가 가릴 수 있는 겁니까? 지금 경찰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게 여가부 장관 입에서 나올 이야기는 아니죠. 그렇죠. 경미했던 심각했던 성범죄가 일어났던 사실은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칼을 이렇게 한번 살짝 찌른 거랑 푹 찌른 거랑 뭐 그 차이 납니까? 아픈 건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가부 장관이 본인의 목표가 여가부를 폐지하기 위해 왔다라고 한 목적을 본인이 지금 착착 실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계기로요. 여가부가 필요 없다라는 그러한 이제 의견도 더 저는 탄력을 받을 것 같고 본인이 자꾸 저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부처를 망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부처라는 건 엄연하게 고유의 목적과 기능이 존재하고 해야 되는 그 사업 분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없애는 거 뭐 공약이라고 하니까 뭐 그것도 사실 법적으로 없애야 되는 거라서 야당이 도와줘야지 이거 그 정부 조직법도 바꿀 수 있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여기는 맨날 없앤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여가부를 없애는 그동안 1년 반 동안의 그런 타임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큰 그림이 있는 사업을 없앨 수는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업을 어딘가에 부처에서 가야 되는 그런 일정한 스케줄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이 잼버림도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이야기도 하지 않은 채 뭔가 문제만 있으니까 없앤다. 아니 이게 다 맨날 문제만 있어서 없앨 거면 나중에 집값 문제 되면 집도 다 먹어서 없애버리고 북한 핵무기도 먹어서 없애버리세요. 다 그냥 그렇게 없애는 거 잘하는 거면. 이 정부의 가장 문제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바꾸고 보충하고 균형이 안 맞으면 균형을 바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그걸 부셔가지고 없애는 게 문제 해결 방식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도 굉장히 문제가 많고 대통령실의 메시지 관리, 대통령의 동선 관리 등등이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비단 뭐 한덕수 총리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그럼 대통령실도 없애면 되겠네요. 네, 임세은 소장의 개인 의견이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간다. 네. 항상. 그래서 어쨌든 잼버리 문제는 이건 총체적 난국이었고 그렇죠. 국제적 망신이에요. 그러니까 또 걱정을 막 이제 신원식 의원도 그 얘기 하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부산 엑스포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죠. 영향을 미치지. 그렇지. 당연히 영향 미치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전 세계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야, 저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국제 행사를 과연 개최할 수 있을까? 그러면 그 문제 때문에 비리도 문제도 범죄도 다 덮고 넘어가야 돼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게 얼마나 후진적인 생각인지. 그리고 이 독재 시대나 있을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